여러분, K-팝, K-뷰티, K-푸드. 이제 K-컬처는 그냥 유행이 아니죠. 이건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비즈니스 제국이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대체 어떻게 한국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 지갑을 열게 만들었는지 그 성공 전략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? 아니, 어떻게 한국 제품들이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 깊숙이 파고들 수 있었을까요? 이게 그냥 멋지다, 힙하다 이런 말로는 설명이 다 안 돼요. 사실 여기에는요, 우리 뇌를 아주 정교하게 공략하는 치밀한 과학 그리고 비즈니스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. 그 첫 번째 비밀이 뭐냐? 바로 도파민입니다. 현대 소비 트렌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본 K 제품들의 이 심리학적 설계,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도파민 소비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가야 돼요.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. 요즘 소비자들은요, 더 이상 필요해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. 그보다는 즉각적인 즐거움, 아주 강렬한 자극, 다시 말해서 뇌에서 도파민이 빵 하고 터지는 그런 경험을 사는 거죠. 이렇게 도파민을 자극하는 제품들에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 법칙이 있다고 해요. 첫째, 딱 보자마자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색감. 둘째, 이거 좀 질리나 싶을 때 바로 나오는 새로움.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뭘 골라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그 엄청난 다양성입니다. 그리고 이 법칙들, K 제품들을 보면 진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K 뷰티 제품들 포장 한번 보세요. 정말 아기자기하고 화려하잖아요. 그리고 전 세계를 휩쓴 불닭볶음면의 매운맛 챌린지 열풍. 이 모든 게 바로 그 도파민 소비를 아주 정확하게 저격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제품만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. 이걸 어떻게 전 세계로 퍼뜨렸을까? 그 강력한 엔진, 바로 틱톡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와,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3억 7천만. 이게 뭐냐면요. 2024년 딱 1년 동안 틱톡샵에서 팔려나간 뷰티 제품 숫자예요. 어마어마하죠. 이제 틱톡은 그냥 유행이 시작되는 곳이 아니라 K-뷰티의 가장 거대한 판매 채널, 그 자체가 된 겁니다. 이런 바이럴의 힘이 어떻게 주류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있습니다. 바로 K-팝이죠. 특히 한 애니메이션의 정말 놀라운 성공 스토리는 K-팝이 어떻게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되었는지를 제대로 증명해 줍니다. 그 주인공이 바로 K-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. 이 작품이요, 북미 시장에서 K-컬처의 위상을 그냥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. 자,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파급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한눈에 보입니다. 애니메이션이 개봉하기 전에 K-팝의 북미 스트리밍 점유율은 1.4% 정도였어요. 나쁘지 않죠? 그런데 개봉 후에 이 작품의 사운드 트랙까지 포함하니까 이게 몇 프로까지 갔냐면 무려 13.5%까지 폭발적으로 치솟은 겁니다. 이건 그냥 콘텐츠 하나가 전체 음악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어 버린 거죠. 그리고 이 영향력은 음악에서 끝나지 않고 소비 문화 전체로 뻗어나갑니다. 2025년에 13일억 달러 규모의 미국 할로윈 시장에서 제일 인기 있는 코스튬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이 K-팝 데몬 헌터스 캐릭터들이었어요.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IP 확장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성공한 콘텐츠 하나를 미국의 가장 큰 소비 시즌 중 하나인 할로윈의 핵심 상품으로 완벽하게 바꿔버린 거예요. 물론 이런 성공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건 절대 아니겠죠. 이제 K-팝 기획사들이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얼마나 체계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사용하는지 그들만의 글로벌 플레이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K-팝 세계화 전략의 핵심, 그건 바로 현지화입니다. 먼저 미국이나 일본처럼 가능성 있는 핵심 시장을 딱 정하고요. 그 다음에 글로벌 오디션을 열어서 현지 멤버를 뽑아 다국적 그룹을 만듭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버설 뮤직 같은 거대 글로벌 레이블과 손을 잡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거죠. 아주 체계적이죠? 실제로 주요 기획사들이 이 전략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? 하이브는 미국에서 캐치아이를, JYP는 일본에서 이미 성공한 미주에 이어서 넥스지를, 그리고 SM은 영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 그룹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.
각 시장에 딱 맞는 맞춤형 아이돌을 통해서 전 세계 팬덤을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전략이 모든 시장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. 특히 유럽 시장은요, 미국과는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야 해요. 자, 미국 시장은 틱톡샵 같은 온라인이나 세포라 같은 몇몇 대형 유통사가 시장을 꽉 잡고 있잖아요. 그런데 유럽은 국가별로 수많은 오프라인 가게들이 시장을 잘게 나누고 있어요. 게다가 물류 문제도 있죠. 한국에서 유럽까지 배로 물건을 보내려면 희망봉을 돌아가야 해서 최대 100일까지 걸린다고 합니다. 이건 뭐 완전히 다른 게임의 법칙이 적용되는 시장인 거죠. 자, 그럼 이렇게 승승장구에는 K컬처의 성장이 투자 관점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이제 이 모든 현상의 최종 결론, 바로 돈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최근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 엔터 산업을 두고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. 주가와 펀더멘털 간의 괴리가 확대되었다.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. K컬처 기업들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이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비해서 주가가 아직은 좀 싸다, 즉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K푸드의 대표 주자죠. 삼양식품의 2026년 실적 전망을 보면 딱 감이 옵니다. 매출은 전년 대비 31% 성장, 그리고 영업이익은요, 무려 42%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대요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?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삼양은 매운 볶음면이라는 아예 새로운 시장, 즉 카테고리를 만들어버린 창조자고요.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겠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물건이 부족한 초과 수요 상태인 거예요. 이건 뭐 말 그대로 공장을 돌려줘 만드는 족족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리고 2026년 전망은 더 밝아 보입니다. 첫째, 코코아 같은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있고요. 둘째, K-팝의 상징과도 같은 BTS의 컴백이 예정되어 있어서 실적 기대감이 아주 높죠.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해외 시장을 뚫고 있습니다. 이 모든 것들이 K컬처 산업에 아주 강력한 순풍이 되어줄 겁니다. 자, 보세요. K컬처는 이미 엔터테인먼트, 뷰티, 푸드라는 이 거대한 시장들을 정복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. 이 무섭게 성장하는 비즈니스 제국의 다음 타겟은 과연 어떤 산업이 될까요?